지난 시간에 야채, 통곡물, 견과류 등 식물성 음식에 포함된 옥살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 결과물, 즉 신장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장 결석에 집중하고 다음 시간에 만성 신장 질환, 즉 신장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드리죠. 혈관을 좁히고 막아버리는 동맥경화성 찌꺼기에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LDL을 무조건 약으로 낮추면 심혈관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었죠. 범행 현장에 차량이 놓여져 있으면 그 차량이 범인일까요? 아니면 차량에 탄 용의자가 범인일까요? LDL보다 염증이 훨씬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옥살산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옥살산 성분이 신장 결석의 주된 성분이라고 해서 옥살산만을 무조건 낮추면 신장 결석에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논문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옥살산을 먹은 양은 신장 결석이라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옥살산이 얼마나 장으로 흡수되느냐인데, 이것은 옥살산 섭취량 자체가 아닌 다른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 음식 섭취량이다.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 칼슘을 충분히 먹으면 장을 통한 옥살산 흡수는 줄이고 소변을 통한 옥살산 배출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옥살산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을 줄여야 하는 경우는 평소에 옥살산을 과하게 먹는 사람에 한해서다. 물론 옥살산을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옥살산이 듬뿍 들어간 시금치를 굳이 일부러 찾아서 많이 드시진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옥살산 성분이 있다고 해서 통곡물, 견과류, 야채를 멀리해야 할까요? 털어서 먼지 났다고 건강에 이로운 친구를 버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발이지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결과물부터 보세요. 신장 결석이 어떤 음식 때문에 더 잘생기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옥살산 농도를 논하세요. 수치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대한 결과,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치를 보세요.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음식 섭취에서 균형을 잃을 때 신장 결석이 잘 생깁니다. 식물성 식품 단독으로 결석은 잘 안 생깁니다. 식단은 복합 방정식이에요. 옥살산처럼 한 가지 성분으로 질병이 발생한다는 단순 방정식은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잘 봐주십시오. 결석을 유발하는 소변 안의 성분은 옥살산뿐만이 아니라 칼슘과 요산도 있습니다. 또한 결석을 막아주는 소변 성분은 구연산과 칼륨, 마그네슘이 있어요. 옥살산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옥살산 말고 다른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에 옥살산이 작용하는 것은 음식을 통한 섭취와 별개로 간에서 이루어지는 단백질 대사에 의한 옥살산 합성 과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율은 1대1 절반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신장 결석은 대사증후군,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과 직결되는 병입니다.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해로운 음식이 범인이지 천연 식물성 식품은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신장 결석의 정말 나쁜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당입니다. 과당은 소변의 칼슘, 옥살산, 요산 배출을 증가시키는데요. 과당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 잘 오죠. 당뇨는 신장 결석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과당의 대표격이 탄산음료죠. 종류에 따라서 신장결석 위험을 28에서 33%까지 올립니다. 파티용 과즙인 펀치 음료수도 18% 증가시켜요. 다만 과일 같은 천연 과당은 결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오히려 과일은 결석을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로 나쁜 식품은 소금이에요. 다만 가공식품 안에 소금에 집중하셔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통조림, 소스, 케첩 같은 경우를 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너무 싱겁게 드시지 말고 천연 소금 위주로 적당히 짜게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골고루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의 나쁜 영향을 막아주는 성분이 뭡니까? 바로 칼륨이죠. 통곡물, 고구마, 미나리, 호박, 부추, 토마토 등에 많이 들어있죠. 미국에서 2만 명을 8년 동안 조사해 봤더니요.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신장 결석이 25% 예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륨을 충분히 먹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칼륨 섭취량에 비해서 소금 섭취량이 높으면 신장 결석에 30%더 많이 걸렸어요. 이게 바로 서구식으로 먹는 것의 폐해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동물성 단백질,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이에요. 고기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요산과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하죠. 그리고 소변의 구연산 배출을 줄여버립니다. 아까 그림 기억나시나요? 모두 신장 결석의 기전들이었죠. 여기 끝판왕 메타 분석을 보여드리죠. 유제품은 적당히만 먹으면 신장 결석을 6% 예방해 줍니다. 칼슘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베이컨,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29% 신장 결석 위험을 올립니다. 육고기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3인분에서 4인분 정도 드시라고 주구장창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삶아 먹거나 샤브샤브로 먹는 전통 방식이면 조금 더 드셔도 될 듯하긴 해요. 그래도 하루에 100g씩 더 먹을 때마다 신장 결석 위험을 39%씩 올립니다. 고기 과식하지 마세요. 특히 야채, 통곡물 같은 알칼리 식물성 식품을 멀리하면서 고기를 과식하면 더 위험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케톤식을 이야기 드릴게요. 뇌전증에 걸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케톤식을 할 텐데 종합 분석에서 보면 신장 결석의 유병률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4년 동안 6%로 나타났어요. 성인의 경우는 4년 동안 8%까지 걸려요. 100명 중에 8명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해마다 신장 결석에 1000명 중에 3명이 걸립니다. 케톤식을 주로 드시면 성인의 경우 7배 그 신장 결석 위험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신장 결석을 예방해 주는 좋은 음식들을 보죠. 첫 번째, 물입니다. 아까 탄산음료와 대비되죠. 영국인 44만 명을 6년 동안 조사했어요. 물 하루 한 잔, 즉 200ml씩 더 마실수록 신장 결석이 13%씩 줄어듭니다. 신장 결석 환자는 하루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칼슘 음식입니다. 옥살산 식품을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22%더 잘 생겼죠. 특히 시금치를 한 달에 8번 이상 먹으면 신장 결석에 30%더 잘 걸렸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음식을 통해 칼슘을 하루 800에서 1200mg 섭취하면 아무리 옥살산이 많이 들어간 식물성 식품을 먹어도 신장 결석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칼슘을 60% 이상 적게 먹으면 옥살산 과다 섭취에 의한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을 50% 증가시킵니다. 거의 데칼코마니 효과 같죠? 세 번째, 과일과 야채입니다. 알칼리성 음식은 신장 결석을 억제해요. 아까 고기는 산성 음식이었죠. 야채와 과일에는 칼륨, 마그네슘, 구연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신장 결석을 막아주는 성분이라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정리해 봅시다. 결국 가공식품을 통해 과당과 인공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고기는 바싹 구워서 자주 먹고 가공육도 많이 먹으면서 야채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는 별로 안 먹는 것이 무슨 식단이에요? 서구식 식단이죠. 이것이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과 닮은 지중해식 식단, 서구식 식단과 정반대 있죠. 이 식단을 잘 따르면 신장 결석을 40%가량 예방해 줍니다. 이제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은 이미 신장 결석에 걸린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은 옥살산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오히려 식물성 식단보다 동물성 식단이 신장 결석의 용의자 쪽에 서 있었죠. 그러니 옥살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균형 잡힌 식단에서 벗어나 동물성 위주의 식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무 하나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 높이, 더 넓은 시각으로 건강 정보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건강과 함께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살루스.